맨발 걷기는 사이비 과학이다. 어싱과 걷기 운동.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몸속에 정전기가 쌓이고 벼락이 신다면 적혈구들을 서로 달라붙게 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치매를 일으킨다. 탈모를 촉진한다. 7가지 생활수칙. 저자는 몸속 정전기를 빼는 7가지 생활수칙을 제안합니다. 생활수칙 3.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생활수칙 7. 식습관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생활수칙 7가지 중 맨발 걷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치과 의사인 저자는 오랜 의료 경험으로 체내 정전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전기를 빼내기 위한 생활수칙 3에서 손을 통한 접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내용 중 맨발 걷기를 일부 언급합니다. 또한 맨발 걷기에서 지압 효과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지압 효과 언급 없이 어싱을 통한 정전기를 배출하여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어싱의 효과. 저자는 10년간 어싱을 연구 실험하고 논문을 발표하여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어싱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증의 원인을 완화하고 수많은 염증 관련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대부분의 경우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피가 맑아지고 혈압과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그러나 맨발 걷기와 관련된 연구 논문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모두 실내 접지를 사용해 어싱의 연구 효과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연구에서 효과가 가장 크게 났던 어싱 방법은 땅에 접지봉을 꽂고 접지선으로 어싱 제품과 연결한 것이었다. 그러나 건물 내 접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즉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건강면에서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다. 맨발 걷기 어싱 효과보다 실내 어싱이 더 효과 좋다는 것이 저자의 과학적 연구 결과인데, 도대체 왜 누가 습한 날, 비 오는 날, 추운 날, 나이 드신 분들, 환자분들께 맨발 걷기를 강조합니까?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20여 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해온 의사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의사들이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대부분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열쇠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똑바로 걸어야 효과가 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걷기의 기본이다.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당긴다. 노르딕 워킹. 노르딕 워킹은 지팡이를 쥐고 뒤로 밀면서 걷기 때문에 견갑골을 확실히 움직일 수 있고, 같은 시간에 동일한 걸음을 걸어도 보통 걷기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높다. 인생을 바꾸는 걷기의 효과 7가지. 돈이 들지 않는다. 후유증이 없다.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치료사인 저자는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고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걷기의 효과를 알리기 위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노화와 비만을 늦출 수 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냉증과 부종이 줄어든다. 발바닥 아치가 깊을수록 좋다. 중년 이후에도 올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데에는 발바닥 아치 부분이 얼마나 올라간 상태로 유지되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발바닥 아치는 운동할 때의 충격을 완화하고 체중을 지탱해 준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전신을 돈 후에 발의 정맥을 지나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발바닥 아치가 내려앉으면 다리 근육 전체가 영향을 받아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리는 힘이 약해진다. 올바르게 걷는 법. 귀 뒤에서 어깨를 지나 복사뼈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선다. 거기서부터 중심을 이동시키는 걷기 방법이 시작된다. 어린이에게 급증하는 발가락 변형. 해마다 아이들 발가락 변형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걷기 부족과 신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만일 신발이 원인이라면 맨발 교육을 통해 호전되어야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보행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맨발 걷기는 사이비 과학이다. 어싱 효과 비교. 맨발길 어싱과 실내 어싱 중 어느 것이 효과 있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실내 어싱입니다. 책 어싱에서는 맨발길 어싱은 연구되지 않았고 실내 어싱만 논문에 있습니다. 실내 어싱이 좋다는 점은 접지극 저항 비교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어싱을 위해서라면 맨발길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맨발길에서 어싱은 언급될 가치가 없습니다. 맨발 걷기가 운동인가? 발운동. 맨발 걷기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바른 제2의 심장, 발바닥 아치, 지압효과 쭉쭉 등 여러 장점을 언급하지만 이미 걷기 운동에서 충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소 수많은 전문가들이 권유했던 걷기 운동 효과가 갑자기 맨발 걷기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듯 말합니다. 상체 운동. 걷기 운동에서는 걷기와 함께 상체 근력 운동을 강조합니다. 적절한 걷기와 상체 근력 운동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 맨발 걷기를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팔을 늘어뜨려 천천히 걷게 됩니다.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신발 없는 좀비 자세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불쑥 말합니다. 너 왜 맨발 걷기 안 해? 신발을 신고 정면을 보며 힘차게 팔을 움직여 걷는 것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올바른 자세인지는 명백합니다. 맨발 걷기는 그냥 나쁜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는 자세가 기형이고 운동 효과와 어싱 효과 없는 추운 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신발 신고 밖에 나가 조금이라도 긴 시간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는 사이비 과학이다. 앞서 본 책 저자들은 각각 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로 어싱, 정전기, 걷기 운동을 통한 질병 치유를 위해 평생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에는 비전문가의 끝없는 증언만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더니 효과 있더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자연치유법이다. 이 분야의 정통한 선생님이 그러더라. 그리고 온갖 분야 유튜버가 앞다투어 밥상 숟가락 들이대기 바쁩니다. 모두 과학적 근거 없는
개인적 치료 사례의 나열입니다. 나이 들고 병든 사람에게 사이비 치료법은 돈, 시간 낭비를 떠나 건강에 치명적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기형적 자세이고 운동 효과도 어싱 효과도 없는 사이비 과학입니다. 전기 테스터기. 일부는 맨발 걷기 과학적 증명이라면서 테스터기를 들고 이런저런 시험을 합니다. 많은 분야 전문가들, 특히 맨발 걷기 나팔수 의사들 또한 맨발 걷기에 숟가락 얹고 하나마나한 소리 해대는데 정작 전기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이쯤 되면 무슨 대학교 전기과 교수, 박사가 나와서 테스터기에 대해 이런저런 입바른 소리를 할 만한데 안 보입니다. 왜일까요? 사이비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전기 전문가는 자기 신체와 땅을 전기 테스터기로 찍어 확인하지 않습니다. 전기 전문가는 테스터기에 표시되는 맨발 걷기 수치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맨발 걷기 관련 전기 테스터기 사용 기준이 없습니다. 사이비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비전문가로 보이는 전문가가 나와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테스터기 측정 기준 없이 이것저것 확인하고 의미부여합니다. 맨발 걷기 전기 테스터기 사용 기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이비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과학에 과학적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만약 맨발 걷기 관련 전기 테스터기 적용 기준이 있다면 맨발 걷기는 불합격입니다. 맨발 걷기는 어싱 효과 비교해서 확인했듯 최소한의 측정 기준에도 측정될 수 없는 함량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목 디스크 발병. 나이가 들어 근력이 떨어지고 평소 자세가 바르지 않고 날개축지, 팔꿈치로 이어지는 통증이 있어 올바른 자세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고개를 숙이는 맨발 걷기를 자주 한 결과 한 달 만에 목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나이가 들어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목에 매우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도 거북목 현상이 있어 절대 맨발 걷기를 피해야 했었습니다. 보통 시간 여유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시는데 자기 몸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몸 어디에서 고장이 날지 모르니 올바른 자세를 찾아 유지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 부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모두 가기는 계속됩니다.